오히려 좋아 인플레이션, 저자 신동원. 물가 상승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자들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즐긴다는 것이지요. 인플레이션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먼저 실물 자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어느 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해 공장을 짓고 열심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장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매입했던 공장 부지가 크게 올라 토지 매매로 많은 돈을 번 것이지요. 공장을 지어 땅을 개발한 것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장님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필수 과정, 레버리지. A와 B는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5억짜리 주택을 샀습니다. A는 대출 없이 내 돈 5억 원으로 집을 매수. B는 내 돈 2억 원에 대출 3억 원을 받아 집을 매수. 몇 년 후 집값이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지요. A와 B 둘 다 6억 원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 둘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A는 원금 5억 원을 투자해 1억 원을 벌어들여 딱 인플레이션만큼의 수익률 20%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B는 원금 2억 원을 투자해 1억 원을 벌었습니다. 인플레이션 20%보다 훨씬 높은 50%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지요. 빚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빚쟁이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빚이 많을까요? 개인일까요? 아니면 기업과 정부일까요? 유감스럽게도 당신 개인보다 삼성그룹의 부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 빚쟁이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과 정부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될까봐 걱정스러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와 기업이 두 손을 꼭 잡고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테니 말입니다. 레버리지를 잘 쓰는 게 종목 선정보다 중요하다. 많은 사회초년생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저평가된 주식이나 코인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오는 방법, 즉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대출의 종류나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대출 공부는 재산 증식의 핵심인 레버리지 활용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위 표처럼 자본주의 대출 시스템은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냉혹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대가 활용할 만한 것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자격 요건에 소득 기준이나 무주택자 등과 같은 재산 기준이 따라옵니다. 은행 대출과 정부 대출을 비교해 나에게 유리한 대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 어떤 대출이 좋은 대출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이 금리가 낮은 대출 또는 상환기간이 긴 대출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좋은 대출이란 바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출입니다. 반대로 나쁜 대출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없는 대출입니다. 좋은 대출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재산 증식에 기여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봅시다.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나쁜 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은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다. 좋은 대출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매입한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은 주택 구입이 아니다. 저축의 목적은 투자할 목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축, 주택 구입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투자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재산 증식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저축 투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목돈이 만들어지는 대로 투자에 나서야 하므로 평상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럴수록 성공적인 투자를 할 확률이 높아져 소득, 저축, 투자, 재산 증식의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목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공부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목돈이 만들어지는 동안 예컨대 월 100만 원씩 저축한다면 5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데 최소 4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자산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책 오히려 좋아 인플레이션, 저자 신동원. 인플레이션을 빨리 이해할수록 빨리 부자가 된다에 대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